첫 번째가 뭐냐면 experience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것이 expertise예요. 세 번째가 evidence예요. 네 번째가 effort and education이에요. 그게 endorse예요. exchange입니다. 네. 교환.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꼭 생각해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김작가TV 작가의 책 코너입니다. 오늘 이 책은 바로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입니다. 그 개인기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비를 들여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 거고 있고, 그렇죠. 또 다른 것도 좀 뭐. 제일 근본은 뭐냐면 정말 뭘 하고 싶으냐라는 거예요. 네. 네. 직업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냥 회사에서 지정해준 틀에서 맞아요. 너 이과에 가서 뭐 해? 그러면 그 안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일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익숙해져 네.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만난 30대 중반의 그 직원인데 네. 이분은 원래 대학을 졸업하고 비서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나는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회사에 들어갔어요. 홍보회사에 들어가다 일하다가 나는 조금 기업 내부를 들여다보고 싶은데 그래서 기업 내부로 갔어요. 기업 내부로 가서는 이분이 이런 그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NGO하고 일을 하다가 소셜 임팩트라는 그런 새로운 분야를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네. 그래서 이분이 그 안정적인 직장을 때려치고 나와서 NGO에서 2년간 그 소셜 임팩트라는 분야를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지금은 벤처 기업에 들어가서 소셜 임팩트 매니저가 돼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다른 거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 커리어를 개발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파져 있는 구멍을 더 깊게 파고 들어가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영업부에 들어가서 영업 실적을 높여서 성공하는 거. 네.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구멍들을 연결해서 자기만의 커리어를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람인 거죠. 이분은 여러 가지 구멍 사이에 새로운 구멍을 새롭게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지금 30대 중반인데 직장 경력은 한 10년 됐고 그 중에서 소셜 임팩트라는 분야에서 한 5년 됐거든요. 네. 그럼 이분은 40대 초반이 되면 이미 새로운 분야에서 전문가가 거의 없는 분야에서 10년의 경력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자기의 커리어를 훨씬 더 확실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은 확실하게 what do you want를 아는 거예요. 나는 기업의 활동을 통해서 사회의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어떤 공통 분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자기 자신을 사회 전략가이면서 사회 운동가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연동되는 부분인데 책에서 보니까 직장인으로서 뭐 나를 정의하는 법도 좀 필요하다고. 네네네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쉽게 이 시청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6.2 이력서라는 겁니다. 그 이력서를 그냥 직책과 직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6가지 알파벳 E로 시작하는 거에 따라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experience예요. 네. 네. 내가 그동안 했던 경험들이 어떤 것이냐를 보는 건데 그거는 프로젝트 경험을 말해요. 내가 무슨 신제품을 런칭하는 걸 해봤다라든지 내가 인사부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 짜는 걸 해봤다든지 그런 경험들을 쭉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것이 expertise예요. 그거는 이제 전문성인 거죠. 네. 내가 내가 그동안 해온 이 경험들을 이렇게 관통하는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만족감을 느꼈었던 것의 내 전문성을 뭐라고 표현할 것이냐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세 번째는 그냥 전문성이 있다고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뭐 해봤는데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세 번째가 evidence예요. 증거. 제일 처음에 했었던 그 경험 중에서 내 전문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들을 찾아내는 거죠. 네 번째가 effort and education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이나 교육. 자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는 어떤 노력을 해왔고 네. 그 다음에 어떤 교육을 받아왔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교육은 제가 강조하지만 꼭 대학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즘 대학원 나온 사람 너무 많고요. 네. MBA도 너무 많아. 네, 너무 많고 대학원 나왔다고 더 돈 잘 버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어떤 단기 교육 과정일 수도 있고 온라인 교육 과정일 수도 있고 어떤 자기한테 의미 있는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제가 나이 들수록 점점 더 크게 느끼는 건데 그게 endorse예요. 추천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이제 책을 쓴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문에 칼럼을 쓴 것도 그렇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의 소개와 추천을 거치지 않는 게 거의 없어요. 그게 없으면
저는 제 커리어의 끝을 어떻게 보냐면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추천해주지 않을 때는 내 커리어의 수명이 다 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미련 없이 접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홍보회사에서 사장을 했지만 그렇죠. 그 이후에 제 고객의 상당수는 사실은 다 동료들이었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인하우스로 가서 소개를 해주거나 추천을 해줘서 일하거나 제 비서도 제 고객이 돼서 저한테 일을 주기도 했었었고 그게 없어서 사실 안 되는 거군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건데 exchange입니다. 네. 교환. 그 자기의 그 전문성이라는 것이 네. 남들이 돈을 주고 교환하고 싶은 게 아니면 그건 취미일 뿐이에요. 돈을 주고 그 기술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는 직업적 전문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6.2를 쓰시다 보면 네. 직업인으로서 자기 일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원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제가 며칠 전에 결혼식을 갔었는데 아는 선배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동현아 요즘에 너 유튜브 하고 책상 잘 되고 있지 않냐. 그리고 요즘 좀 더 시간도 옛날보다 있지 않냐. 대학원을 가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물론 저 감사한 일인데 저는 사실 대학원을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서 가는 게 경쟁력이 아닌 세상이라 생각해요. 두 번째는 그 선배는 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대학원 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라도 학력을 좀 더 추구하는 게 낫지 않겠냐, 배움을 얻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건데 저는 그렇게 자기만의 명확한 기준 없이 대학원이나 MBA를 가는 거는 이제는 시대가 지난 거라 생각해요. 맞아요. 뭐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도 대학원을 다녔지만 네. 보통 대학까지는 그냥 가야 하는 학교처럼 이게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저는 점차 이제 대학의 의미도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자기가 하고 싶은 기술이 있는데 그게 꼭 대학 교육을 필요하지 않으면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대학원은 그야말로 정말로 자기가 뚜렷한 어떤 동기가 있어서 가고 싶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대학원에 대한 고민을 얘기할 때 그러면 내가 봐도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네. 그분은 그 대학원에 가서 자기가 그동안 경험해 왔었던 그 CSR, 소위 사회적 기여, 네. 기업의 사회적 기여라는 그 분야를 한번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리해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럴 때는 가보라 그래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때 얘기하는 것도 대학원 나왔다고 해서 돈을 더 버는 건 아니다. 그렇죠. 승진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가는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뭐 휩쓸려서 가야 돼서 이런 거는 저는 절대로 경계되는 이게 거예요. 남들이 다 가니까 나도 뭐 한 줄 더 쌓기 위해서 그런 거는 저는 정말 이제 시대가 지났다 생각해요. 그럼요. 그건 오히려 자기 차별성을 더 깎아먹는 거죠. 네. 네. 가야 할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데 있어서 작가로서 커리어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대학원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상관없죠. 제가 대학원 석사라는 데서 유튜브 구독자 더 많이 늘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뭐 제가 대학원에 석사가 한 명 붙어 돼서 사람들이 제 책을 더 많이 사줄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학력을 높이는 것들이란 거는 굉장히 예전에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수단 중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서 잘 못 벗어나는 건 아닌가. 더더군다나 지금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네. 이 대학의 가치에 대해서는 혹은 교육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남들이 가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데는 굉장히 엄격하게 특히 인터넷으로 맞아요. 최저가 맞아요. 네. 굉장히 엄격하게 맞아요. 막 찾아보죠. 맞아요. 최대한 싼 걸 찾으려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성장을 하려면 돈을 넣고 그 안에 결국 내 시간이 들어가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내 시간을 다루는 데는 굉장히 좀 소홀한 것 같다라는 게 있던데. 맞습니다. 우리가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네. 시간이라는 자원에 대해서는 생각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너무 이제 너그러운 것 같고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책을 쓰냐고. 책을 쓰는 데는 뭐 책을 쓰는 재주 이런 걸 다 떠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원이 시간이에요.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그 시간이 혼자만의 시간이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려면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책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질문하셨던 자기만의 개인기, 직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얼마나 바쁜데 그런 시간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다 뭐 회식도 가고 뭐 다 하듯이 다 해요. 네.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 번 더 되묻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아까 이제 What do you want? 자기의 욕망을 아느냐라는 것이 저는 질문하고 싶거든요. 자기의 욕망이 확실하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와 관련돼서 어떤 기술을 내가 기술을 배우고 싶다. 네. 그 욕망이 확고하면 어떻게든 자기가 집에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서 여러 가지 영상도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욕구가 확실해야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하려는 그렇죠. 욕망도 생기게 되는 거고 저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자기와의 회의 시간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매주 수요일 저녁 뭐 7시부터 밤 10시까지는 그냥 나 혼자만의 약속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캘린더에다 미리 다 박아 놓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에 하루든 아니면 뭐 이틀이든. 그런 다음에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뭐 시간 되냐 이랬을 때 네. 그 시간에 대해서는 나 그때는 약속이 있어서 안 돼. 네. 자기하고 약속도 약속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시간 동안에 자기의 개인기를 닦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저도 역시 홍보회사 다닐 때 집에 돌아와서는 네. 보통 인터넷을 뒤져보면서 도대체 미국에서 홍보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걸 찾아보는 그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그 시간이라는 자원에 대해서 특히 혼자만의 시간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우리가 다 시간이 없다고 많이 거의 밥 먹듯이 이런 멘트를 네. 반복하잖아요. 네. 그럼 살 건 다 하고 있어요. 맞아요. 회식하고 뭐 영화 운동하고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없죠. 없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강한 자기 개인기를 만들고자 하는 그 욕망이 네. 아직은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What do you want라는 게 결국에는 방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방향이 내가 있어야지 사실 의미 있는 시간들을 그렇죠. 쌓을 수 있는 건데 네. 그게 없으니까 조금은 뭐 술자리라든가 이런 좀 의미 없을 수 그렇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렇죠. 것들이 좀 차지한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김 작가님은 이렇게 김 작가 TV를 하시게 된 네. 욕망을 언제 어떻게 발견하시게 된 거예요? 어쨌든 원래 본업은 작가잖아요. 네. 작가인데 결국 작가 이전에 저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대가 조금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 본업에 대한 정의를 글 쓰는 사람으로 해버리면 시대가 원하지 않는데 그렇죠. 네. 제 정의를 한번 해보니까 작가가 아니라 나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매체를 좀 전달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유튜버를 시작했고 그래서 본업은 글 쓰는 건 계속 하되 1년에 책을 한 2권씩 계속 내고 있거든요. 영상으로서 같이 전달을 하면 훨씬 더 내 직업이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욕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정의를 그냥 단순히 그냥 글 쓰는 사람 이게 아니라 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 정의하게 그렇죠. 되니까 그 이후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나 이런 방향성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 숨겨진 욕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발견하는 작업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혼자만 시간이 꼭 필요한 거고. 혼자만의 시간에